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주요 지역에서 물량은 안 나오는 것 같고 전전에 나온 대책과 뭐 큰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뭐 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느낌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서울 사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수도권 사는 것도 어려워진 것 같아서 계속 나왔다는 건 아는데 2030년까지 몇 개, 2020년까지, 25년까지 몇 호 그런 식으로 너무 장기적인 접근이라서 당장에 체감상 와닿는 게 좀 적은 것 같아요. 오늘 나온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윤 정부 들어서 발표된 6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먼저 이전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2년에 발표한 첫 번째 대책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됐던 세제 분야의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2달 뒤에는 앞으로 5년간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로드맵이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1월 발표된 대책에는 대출, 실거주, 전매 제한, 청약 등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가 담겼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공급 확대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9월부터입니다. 수도권 신도시나 택지 개발을 통해 공공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에 더해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대내외 변수로 공사비 급등, 부동산 PF 부실, 지방 미분양 사태 등이 줄지어 터지면서 공급의 혈이 막혀버린 겁니다. 동시에 전세난이 불거진 데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의 여파로 이른바 패닉바잉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은 대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결국 정부는 그동안 금기로 여겼던 서울의 그린벨트를 12년 만에 해제하고 자세한 위치와 규모는 오는 11월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꺼낸 만큼 이번에도 시장 안정에 실패할 경우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입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자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 나왔습니다. 방 기자, 이 발표 내용을 보니까 정부가 앞으로 6년간 수도권에 최소 4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 숫자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정확히는 새로 짓거나 매입해서 공급하는 게 21만 가구고요. 네. 이미 신규 택지로 지정되거나 또 이제 정비 사업 중인 곳에서의 공급을 앞당기는 물량이 나머지 21만 7천 가구입니다. 네. 이 신규 공급 21만 가구는 뭐 이제 서울과 인근 그린벨트를 푼다든지 또 3기 신도시 등에서 추가로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게 10만 가구 정도인데 사실 이렇게 택지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등장한 게 바로 빌라로 대표되는 B아파트입니다. 수도권 위주로 B아파트 11만 가구를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데 이 중 5만 가구는 이제 6년 이상 살면 분양 전환도 해줍니다. 아파트 전세난과 함께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시장이 고사 직전에 처한 서울의 경우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런 매입 임대가 무제한으로 공급됩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 공급까지 생길 수 있는 공백을 B아파트로 채우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문제없는 빌라를 서울에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신규 21만 가구 중에 11만 가구가 이 빌라, B아파트네요. 일단 아파트에 비해서 좀 준공도 빠르고 또 이제 착공도 거의 지금 4분의 1 토막이 났으니 이참에 이제 빌라 공급도 늘리고 주택 부족도 잡겠다는 건데요. 네. 이제 그래서 B아파트를 짓거나 임대주택용으로 매입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취득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고요. 또 이 빌라를 생애 최초로 매입하는 사람들에게도 뭐 취득세를 깎아주고 또 아파트를 청약할 땐 무주택자로 간주해줍니다. 이에 대해 좀 전문가들은 신속하게 진행만 된다면 전세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결국 수요자들이 원하는 집,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에 쏠린 수요를 분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특히 이제 아파트 청약 시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소형주택 기준을 공시지가 기준 5억 원 이하, 면적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했는데 이러면 아무래도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더 치솟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는 곧 이제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이제 아무리 빌라를 빨리 지을 수 있다 한들 세제 혜택을 주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과연 또 얼마나 속도감이 날
날지도 의문이고요. 결국 빌라로 아파트 값을 잡겠다는 건 이 밥 달라는 사람에게 빵을 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모두 좀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합니다. 지금의 시장 상황을 봐도 서울이나 수도권 콕 집어서 살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좀 공급을 늘릴 만한 대책은 없습니까? 사실상 이번 대책은 좀 비아파트 공급 대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파트 관련 내용은 좀 하반기 대책을 예고하는 수준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과 인근 지역에서 그린벨트를 푸는 건데요. 12년 만에 풀고 이제 약 8만 가구가 공급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풀릴지는 오는 11월 공개 예정입니다. 네. 정부와 서울시가 좀 그래서 오랜만에 합의 맞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상우 장관과 오세훈 시장의 설명으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5만 호, 내년 3만 호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정부는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감사하게도 서울시에서 어려운 결단을 해주셨습니다.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에 지어질 공공주택은 대부분 서울시가 최근 새롭게 내놓은 장기전세주택2, 즉 신혼 20년 전세 자가주택을 대폭 확대해서 공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린벨트 풀고 택지 만들어서 아파트 지으려면 또 한 세월입니다.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 정비 사업이 가장 좀 효과적으로 아파트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인데 이와 관련한 좀 대책은 없습니까? 이제 안 그래도 정비사업 규제를 좀 풀어주기는 합니다. 우선 용적률을 이제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늘려주는 한편 좀 이런 임대주택이나 중소형 주택 의무 공급은 완화해주면서 수익성은 높이고 보다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제 이와 함께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 부담금 폐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망입니다. 다만 이 모든 건 역시 대부분 법 개정 사안이고요. 현재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 통과가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은 아파트가 없다고 난리인데 지방은 지금도 이 미분양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이번에 추가로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미분양 대책이 수도권 공공택지에 미분양이 생기면 정부가 매입해준다고 했습니다. 거의 22조 원을 들여서 지금 약 3만 6천 가구 정도의 이제 미분양 매입 확약을 맺어주기로 한 건데요. 네. 지방의 경우도 이제 9월 중 리츠를 통해서 미분양을 매입해줄 예정입니다. 벌써 이제 5천 가구 정도가 정부의 매입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이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역시 세제 혜택을 주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방 미분양 대책은 이미 나온 내용입니다. 네. 현재 미분양 주택이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금 7만 가구를 계속해서 웃돌고 있는데 대부분 지방 물량입니다. 이렇게 지방 미분양이 훨씬 심각한데도 정부는 이번에 수도권 미분양 매입 확약 카드를 들고 나온 만큼 좀 이런 줄도산 위기에 놓인 중소건설업체들의 고충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88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는 겁니다. MB 정부 이후 12년 만에 금기로 여겨졌던 땅의 빗장을 여는 겁니다.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현 시대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은 피치 못할 선택이 되었습니다.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시그널과 충분한 공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드려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농경지와 창고 등으로 이용되며 생태적 가치가 적은 훼손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 이미 마을이 형성돼 있는 취락 지역은 가급적 손대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서울 내에 존재하는 그린벨트는 약 150제곱킬로미터 규모입니다. 서초, 강서, 노원, 은평구 등의 순서로 그 면적이 넓은데 서울 강남의 세곡 내곡동 일대가 유력한 대상지로 꼽힙니다. 서울에 남아있는 그린벨트는 강북의 경우에는 산지가 많기 때문에 결국 강남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얼마만한 물량 공급이 가능하고 그걸로 시장 안정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데 다만 강남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게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킬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대책에 금융정책이 빠진 데다 그린벨트에 아파트를 지어도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8년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신고가를 경신한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서울 강남역까지 지하철로 20분 거리에 만 가구의 신축 아파트가 조성됩니다. 정부는 오늘 과천 원도심과 서울 서초구 사이에 위치한 과천 공공주택 지구의 지구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3기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5년 3개월이 걸렸는데 오는 20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천지구에 들어설 만 가구 가운데 6,500가구는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주로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제공되며 구체적인 청약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준강남으로 불리는 과천지구는 지하철 4호선이 연결되고 강남 접근성이 좋은 점이 특징입니다. 정부는 위례 과천선과 GTX-C 노선 등의 연계를 통해 광역교통망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강남 바로 옆에 대규모 신축 아파트가 조성되지만 인근 지역 집값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미 정비가 되게 잘 돼 있죠. 말 그대로 과천 자체가 신도시잖아요. 1만 세대 정도 되고 위치도 좋으면 사람들이 많이 주목할 만한 지역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막 입주한다고 했었을 때 인근 가격을 떨구고 아마 그러진 못할 거예요. 대규모 공급이 아닐 뿐더러 학군 등 과천 원도심의 인프라를 공유하기는 제한적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